이번에 일반 물리랑 미적분학 튜터링을 맡게 된 박한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의는 미리 녹화된 강의를 여러분들께 틀어주는 거고, 이 녹화본을 다시 보시려면 그 RC 엑셀에 있는 그 제 칸의 블럭을 다시 클릭을 하시면 아마 링크가 뜰 겁니다. 그거로 가셔서 녹화본을 다시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시면은 바로 링크를 타고 녹화본이 있는 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직후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카오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미적분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은 제가 미리 공지한 것처럼 5개의 주제를 잡았었는데, 시간 관계상 1번이랑 5번 주제는 중요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2번, 3번, 4번 주제만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 주제는 보시다시피 유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바운디드 된 어떤 수열이나 급수, 시퀀스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그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실론 델타 논법에 대해서 유형별로 조금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주제는 이제 수렴성 판단이죠. 급수가 나왔을 때 7가지의 수렴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교대급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절대 수렴하는지, 조건 수렴하는지, 뭐 발산하는지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시 시퀀스 또 다루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코시 컨덴세이션 룰이라고 코시 응축 정리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몇 급수의 수렴 반경을 구하는 것도 마지막에 다룰 겁니다. 그리고 주제 4번은 이제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미분 방정식들이랑 함수 방정식들이 언급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그 주제 2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2번은 이제 유계에 대한 개념을 잡는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바운드, 어퍼 바운드 그리고 로어 바운드에 대한 정의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위로 유계랑 아래로 유계입니다. 위로 유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위에 어떤 값보다 다 작다는 거죠. 모든 이 set of numbers, 모든 넘버가 이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위로 유계는. 그리고 아래로 유계는 그 반대겠죠. 어떠한 값보다 그 세트가 다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유계, 아래로 유계는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2개가 중요한 이유는 조금 있다가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림의 요 바운디드 개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바운드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잡으셨으면 리스트 어퍼 바운드 티어림이랑 그레이티스트 로어 바운드 티어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퍼 바운드 티어림인데 리스트 어퍼 바운드이기 때문에 어퍼 바운드 중에서 가장 최소인 거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위로 유계다 또는 어떤 상한을 잡으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엄청 많이 잡을 수 있겠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하한도 엄청나게 많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한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이제 리스트 어퍼 바운드 티어럼, 그리고 그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그레이티스트 로어 바운드도 마찬가지로 하한 중에서 가장 최대인 값은 존재를 한다라는 지금 티어럼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통해서 유계의 개념을 잡고 내려가시면 이제 어떤 수렴하는 시퀀스는 유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모노토닉 인크리징이랑 디크리징에 대한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단조 증가, 단조 감소라고 하는데요. 그냥 어떤 시퀀스에 대해서 이 an 플러스 1이 더 크다면 요거는 지금 인크리징 하는 거겠죠. 그리고 디크리징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모노토닉, 단조롭게 증가를 한다 또는 단조롭게 감소한다, 단조 증가 수열, 단조 감소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념을 잡은 이유는 마지막인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럼을 알기 위해서인데요. 요거는 이제 일단 텍스트북에는
A bounded monotone sequence converges to a limit. 그러니까 bounded 된 어떤 단조 수열은 수렴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위로 6개이고 바운디드 위로 바운디드가 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어퍼 바운드고 뭐 하나의 케이스는 로어 바운드고 어퍼 바운드고 이제 증가하는 단조 모노토닉 인크리징 시퀀스면 이렇게 컨버지 하겠죠. 요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어 바운드일 때 이제 모노토닉 디크리징이면은 시퀀스가 이런 식으로 또 컨버지 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바운디드 된 어떤 단조 수열에 대해서는 수렴을 한다라는 것이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리입니다. 요거는 뒤에 어떤 증명을 할 때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언급을 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입실론 델타 논법입니다. 입실론 델타 논법은 이제 살짝 처음이신 분들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가 유형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봤는데 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신다면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입실론 델타 논법이. 그래서 하나하나 예제를 같이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입실론 델타 아규멘트가 어떤 아규멘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어떤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 있습니다.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표현을 이제 적당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0과) 절대값 x-a가 요거의 범위에서 fx-l이 입실론이라면 우리가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 값은 l이다. 요렇게 쓰는 게 입실론 델타 아규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펴보면은 어떤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요게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게 만족을 한다면 이 fx의 극한값이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l이다 라는 거를 엄밀하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함수의 그래프로 살짝 따져보면은 xy 좌표계 위에 어떤 이제 극한값이 l이라고 했으니까 l 주변에 이제 입실론만큼 떨어진 거죠. 요렇게 극한값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입실론만큼 떨어진 요 범위 요렇게 있는데 이 함수가 어떻게 돼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나 이 함수가 요렇게 a겠죠. 여기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어떤 델타를 잡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입실론을 아무리 우리가 줄여도 이 범위 내에서 요 함수 값을 갖게끔 하는 이 x가 존재를 하게 되면 이 x가 요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 정의가 성립을 하는 거죠. 입실론을 아무리 줄여도 이 범위 내에서 함수 값을 갖게 하는 이 x의 값이 a-델타랑 a+델타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약간 대수적 그러니까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제 밑에 example을 풀어볼 겁니다. 요런 걸 풀 때도 약간 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풀면서 한번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약간 논리에 비약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를 일단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야겠죠.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야 되는데 다음을 만족해야겠죠. 지금 1이니까 x-1 절대값이 이제 어떤 델타고 요거 1 때 4x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입실론보다 작은지 요거를 만족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일단 얘를 정리를 해보면 4x-4기 때문에 얘가 4의 x-1이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지금 x-3 델타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4델타만큼 4델타보다 작겠죠. 따라서 우리가 델타를 4분의 입실론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가장 베이직한 익sem플입니다. 델타를 4분의 입실론으로 두면은 이제 논리가 딱 맞겠죠. 그래서 풀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델타를 4분의 입실론이라고 두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0과 x-3이 이렇게 일 때 4x 플러스 1에 4x 플러스 1 마이너스의 5가 요거는 4x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요게 4의 x 마이너스 1이어서 요게 4 델타보다 작게 되는데 요거는 입실론이기 때문에 그쵸? 성립을 하는 거죠.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네, 요런 식으로 논리를 다시 펼치셔야 됩니다. 풀이를 적을 때는. 요 과정은 지금 네, 그냥 요 델타 값을 입실론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거꾸로 간 과정이고 논리의 흐름은 이제 델타를 처음에 설정을 하고 이렇게 반대로 또 적어 주셔야겠죠. 한 번 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익sem플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델타를 이제 한 개가 아닌 두 개를 설정해야 되는 문제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데 자 똑같습니다. 보이는 거는 아까 전 요 정의에 의해서 어떤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야겠죠. 델타가 존재하는데 다음을 만족을 해야겠죠. 요거를 만족한 델타가 존재를 해야겠죠. 지금 0이니까 그냥 절대값 x 그대로 들어가고 요거일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입실론보다 작은 요 델타 요거를 만족시키는 델타가 존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는 x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분리를 제가 한 이유는 x의 범위는 지금 델타보다 작다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지금 델타를 일단 하나를 먼저 설정을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델타를 뭐 2라고 제가 잡아볼게요. 2라고 잡으면 x가 2보다 작죠. 일단 그리고 얘는 절대값이고 이렇게 요거겠죠. 요거 그대로 쓴 겁니다. 델타가 2라면 요거가 성립하고 얘를 풀어주면 x는 0이 아닌 값에 대해서 요게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요 값이 어떤 범위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x-1은 지금 1과 마이너스 3의 범위를 가지죠. 그런데 x는 1이 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뭐 요 x-1은 그냥 절대값이 3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가 나왔고요. 요 범위도 나왔습니다. 얘가 3보다 작다. 얘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x제곱 플러스 1 요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제곱 똑같이 합니다. x제곱은 0과 4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x제곱 플러스 1은 1과 5 사이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은 5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겠죠. 뭐 절대값을 씌워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요 범위도 나왔습니다. 1보다 작다. 얘가 요 부분의 1이 1보다 작다. 자, 따라서 델타가 2라면 우리가 요 조건과 요 조건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요거가 처리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우변을 입실론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작을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델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요 x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과 1이기 때문에
3분의 입실론보다 작으면 되겠죠, 얘가. 그래서 델타를 3분의 입실론으로 두 번째 델타를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0과 x가 3분의 입실론으로 나오니까.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다시 아까 전처럼 해줘야겠죠. 자, 델타가 2랑 델타가 3분의 입실론이다. 요거 두 개를 쓰는데 요거 두 개 중에서 그냥 최소값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두 가지의 델타가 설정이 됐으면 그 최소값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델타는 미니멈 2와 3분의 입실론으로 설정을 하자. 이렇게 출발할 겁니다. 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거 x-1이 3보다 작고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3분의 입실론에서 나온 조건이죠. x가 3분의 입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래 그 극한의 정의 0과 x가 델타일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이제 요거 그대로 또 쓰는 거죠. 각각을 다 곱한 값이기 때문에 입실론보다 작아질 거죠. 그래서 성립을 한다. 그래서 델타를 미니멈 2, 3분의 입실론 이렇게 잡으면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 이렇게 성립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진 버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으로는 이제 요 정의를 이용을 해서 어쨌든 극한을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도 극한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어서 그 미분 가능성을 이걸로 증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도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성, 요 f 함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함을 보여라. x는 0에서. 그리고 요 조건은 지금 사용을 해도 되는 조건입니다. 일단은 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1이 다 요거는 쓸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극한의 정의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만족한다는 게 확실히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x가 유리수일 때 그리고 유리수가 아닐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미분 x는 0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하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fx-f0가 존재를 하는지 여부를 따져야겠죠. 이때 일단 f0는 지금 제로는 유리수니까 sin 0으로 들어가서 0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냥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존재함을 보이자. 요거를 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x가 q일 때 유리수의 범위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리수의 범위일 때는 x분의 fx가 아까 전에 sin x라고 했기 때문에 x분의 sin x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존재하게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지금 1이 주어져 있잖아요. 조건에.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면 그냥 아까 전에 요거 사용 썼듯이 그냥 어떤 그냥 입실론 뭐 원이라고 잡을까요? 입실론 1이라고 잡으면 요런 입실론이 존재를 해서 이렇게 성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유리수의 범위 내에서는 증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유리수가 아닐 때에 대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유리수가 아닐 때는 지금 x 플러스 x 제곱인데 요걸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1이죠. 요거는. 그러면은 이제 요거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여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x 플러스 x분의 fx가 1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게 존재를 해야 되니까 x 플러스 1이 존재함을 보여야겠죠. 즉 이 동치가 어떤 델타 2가 존재해서 다음을 만족을 해야겠죠. 요거일 때
이제 어떤 x 플러스 1-1이었죠. 네, x 플러스 1-1 극한값이 1일 거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델타 2가 존재를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쉽죠. 이 x 플러스 1-1이 그냥 x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x가 입실론이니까 그냥 입실론이랑 델타 2를 똑같이 두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2를 그냥 입실론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또 논리를 처음부터 펼치면 델타 2를 입실론이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뭐 그냥 0x 델타 2일 때 x 플러스 1-1, 즉 절대값 x가 입실론을, 그러니까 델타니까 이게 입실론을 만족을 한다. 그래서 얘도 증명이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보였고, 이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따로 놔두면 안 되겠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정리는 이렇게 하겠죠. 두 개를 이제 최소값, 둘 중에 최소값 써야겠죠. 그래서 델타 1과 델타 2 중에서 최소값을 써야 된다. 그래서 둘 중에 미니멈 델타 1, 델타 2 이렇게 어떤 새로운 델타를 잡으면 이제 x가 뭐 유리수의 범위일 때나 x가 유리수의 범위가 아닐 때나 모두 이제 뭐 이렇게 만족을 하겠죠. x분의 fx, 아까 전에 요 극한이 존재하니까 요게 입실론을 만족을 하겠죠. 요것도 1이었고 요것도 1이었으니까 그냥 둘 다 1로 퉁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만족을 하죠.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1임을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얘는 fx는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